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뎠을 때 무릎이 뻐근해서 움찔하며 멈춰 서 본 적, 계단을 오를 때 허리가 찌릿해 도중에 잡고 쉬어 본 적, 팔 하나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 머리 감는 것조차 큰 일처럼 느껴진 적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체념하며 참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 그 생각을 멈춰보세요. 과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은 여전히 등산을 즐기고 어떤 분은 마라톤까지 뛰는데 왜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들이면 지금의 고통이 서서히 풀리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은 할머니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20대처럼 활기찬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거창한 치료도 아닌 단지 매일 잠들기 전 단 3분의 습관, 바로 우리 몸의 숨은 포인트를 자극해 통증을 근본에서 풀어내는 생활 마사지법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며 오래된 문헌들을 들여다보던 때였습니다. 옛 의서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몸의 경락과 혈자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소중한 지혜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 환자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이순희 어르신의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무려 15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뻐근함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져 공원 한 바퀴 걷는 게 소원이 되었고 친구들과 여행은 꿈도 못 꾸셨죠.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골이 닳았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결국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어르신을 진료할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무릎을 감싸 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더군요. 의자에 앉을 때도 한참을 망설이며 천천히 내려앉으셨죠. 제가 어르신의 무릎을 만져보니 예상과 달리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허벅지 앞쪽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골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단 3분 무릎과 연결된 특정 부위를 풀어내라는 것이었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부드럽게 주무르고 골반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게 15년 동안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강조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어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후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잡고 오르내리던 분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한 바퀴 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포기했던 친구들과의 여행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등산을 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포기했던 삶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픈 무릎만 주물러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 촘촘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릎의 고통은 허벅지와 골반, 심지어 발바닥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근육과 근막들이 하나의 긴장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아픈 곳만 보지 말고 통증을 만드는 원인을 찾아 풀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는 마치 물이 새는 지붕을 수리할 때 물방울이 떨어지는 바닥만 닦지 말고 구멍 난 지붕을 막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우 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회사원이신데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극심한 50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죠. 옷 입기, 머리 감기, 심지어 양치질까지 모든 게 고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할 때도 팔을 들 수 없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는 어깨 관절에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몇 달을 해도 별다른 호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제가 알려드린 건 의외였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어깨를 만지지 말고 허벅지 앞쪽을 풀어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영호 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깨가 아픈데 왜 다리를 만져야 하나요? 하고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는 척추의 곡선을 변화시킵니다.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깨와 목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 결국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반신반의하며 허벅지 마사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놀랍게도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죠. 한 달 후엔 허리와 무릎까지 편안해졌습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라는 이 근육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통증의 연쇄 반응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영호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골프도 즐기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는데 양팔을 번쩍 들며 선생님, 이제 만세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웃으시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박신영님은 허리 디스크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간호사였는데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디스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MRI 촬영 결과를 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상황이었죠.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수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계셨기에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수술을 고민하던 그분께 제가 권한 건 뜻밖에도 발바닥 마사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을 만져야 한다고요? 박신영 님도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죠. 발바닥은 온몸의 신경과 장기, 근육과 연결된 반사구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은 허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족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척추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밀집해 있어요.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면 허리 주변에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에 허리를 펼 때 덜 아팠고 일주일 뒤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정도 연속으로 걸을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지금은 수술 없이도 장시간 서서 일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박신영 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발바닥을 마사지하면서 허리가 나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롭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사는 조명성 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휠체어까지 사용해야 했던 분이었죠. 70대 초반이셨는데 40년 넘게 중노동을 하시면서 온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10분도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가족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상태도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명성 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내 발로 한 번만 더 걸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무릎 뒤 요금, 바로 위중혈이라는 혈자리를 마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허리와 다리 뒤쪽을 지나는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방광경은 머리 뒤쪽에서 시작해서 등과 허리, 다리 뒤쪽을 거쳐 발끝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경락 중 하나입니다. 이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 저림, 무릎 통증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면 허리부터 다리까지 전체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위중혈은 바로 이 방광경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죠. 처음에는 조명성 님도 휠체어에서 내려 마사지를 받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시작했죠. 위중혈 마사지는 다른 부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무릎 뒤쪽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깃털로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점차 압력을 높여가며 혈자리를 자극했죠. 단 몇 분의 자극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시더군요. 꾸준히 마사지한 결과 40년 넘게 달고 살던 요통이 3주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휠체어 없이도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2달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산책을 나갈 수 있었죠. 지금은 지팡이도 휠체어도 필요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조명석님의 부인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셨던 게 기억납니다. 40년 동안 아픔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습니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몇 살이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사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마사지는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원함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시원하다 싶은 정도의 압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뼈가 돌출된 부위는 피하고 근육이 잡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눌러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 부위는 직접적으로 강하게 누르지 말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관절에 열이 있거나 붓기가 심할 때는 마사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직후나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성급한 자극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사지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감싸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이 차가우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마사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5분 정도 온찜질을 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든 후 마사지를 시작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사지와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밤새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려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해서 점차 거리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목욕으로 하루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일 오후에 2공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으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피로가 풀립니다. 목욕 후에는 몸이 부드러워진 상태이므로 마사지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식습관 또한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염분이 많은 음식은 몸에 부종을 일으켜 관절에 부담을 줌으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대신 항염 효과가 있는 생선, 견과류, 베리류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관절 사이에 윤활액이 충분해져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잔의 물은 밤새 굳어진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말아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매일 쌓아가면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보세요. 변화는 보통 3주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 교체되는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꾸준한 자극을 통해 새로운 세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사지를 할 때는 마음도 함께 편안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은 근육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사지를 하면서 깊게 숨을 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몸의 치유는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만이 해답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오늘부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세 곳을 매일 잠들기 전 단 3분만 문질러 보세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통증 없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싹 트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